이번 주 OBS 한뼘더는 콜센터 업체 직원들이 용기를 낸 내부 고발로 시작합니다. 상담 건수를 조작하고 상담원에게 갈 상품권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근무 기록까지 조작했다고 하는데요.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. 자금 흐름이 수상한데도 업체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먼저 김대희 기자가 고발합니다. 서울 물레동의 한 콜센터. 이곳에 다니는 직원 A씨 통장 내역입니다. 매달 10일을 전후로 2, 3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. 상담을 더 했을 경우 나오는 인센티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. 갓 입사한 상담원들은 매달 10일쯤 회사 인근 편의점, 현금 인출기 등을 통해 수십만 원을 찾아 담당 팀장에게 갖다 줬습니다. 때론 B 팀장 아내인 C 팀장과 D 과장 등에게도 전달됐습니다. 처음에 잡아떼던 담당 팀장은 돌려받은 돈이 CS 비용, 즉 고객 불만 처리에 모두 쓰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보낸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? 그거는 센터 내부에서 보통 CS 걸렸을 때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A씨뿐 아니라 최소 10명 안팎의 신입 상담원이 10년 넘게 최근까지 입금책에 동원된 걸로 보입니다. 이게 CS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왜 처리를 안 하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돈이 입금이 되는 정황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애지정식으로 입금을 안 했잖아요. 한 10만 2천 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거 실수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 그거를 뭐 손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를 저렇게 쓰거나 그러면 그거를 뭐 엑셀로 잘 정리해 놓던지. 일반 직원보다 87건이 모자란데도 입금 상담원은 2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이상한 상황. 회사 측 말대로라면 매달 평균 4, 50만 원씩 고객 불만 처리 비용이 쌓여 최소 수천만 원이 CS로 쓰여야 했지만 한 푼 안 나간 달도 수두룩합니다. 취재진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CS 지출 내역 등 7가지 요청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. 이거 얼마가 있는데요, 그게? 금액을 맞추시겠다면 저는 회사 측은 쓰고 남거나 이월된 유보금이 전체 얼마인지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. 그대로 말씀드리면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아닌 거네요, 그죠? 상담사 격려차 나온 상품권도 매달 100만 원 안팎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B 팀장은 평균 20만 원가량만 지급했고 서명을 먼저 받고 수령 상품권 액수를 나중에 적는 이상한 일도 다반사입니다. B 팀장 비호 아래 아내인 C 팀장은 거의 매일 2시간씩을 육아에 쏟았지만 5분 늦은 상담사는 5분 추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. C 팀장 여동생 허위 근무와 출퇴근 기록 조작 의혹, 주말 특근비 거짓 수령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. 많은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에 나선 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입니다. 집단 따돌림과 업무 떠넘기기 등 악몽 그 자체였는데요. 노동청에 진정서도 내봤지만 제대로 된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, 여전히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. A씨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건 2016년. 같은 팀 선임인 B 대리는 A씨에 관한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요. 그리고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당했고요. 그냥 저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업무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였고 상급자인 C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더 많은 업무였습니다. 이 피해자한테 동료가 업무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가 있고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5월
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인사과 팀장은 신고하면 회사에 다니지 못한다는 식으로 신고 처리를 부추겼습니다.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제대로 된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징계라든가 아니면 배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회사 경영권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행정 지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A씨만의 일일까? 최근 이 회사에서만 최소 2명 이상의 동료들이 직간접적인 압박 등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중 3분의 1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 지침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근로감독관들이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좀 사건 처리를 하는 이런 토대가 좀 마련이 되어야.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 입증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건 한계입니다. 신고를 하면 회사도 안 지켜주고 동료도 안 지켜주고 나라도 안 지켜주고 나밖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. 오늘도 수많은 직장인이 부당한 괴롭힘을 견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안까지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변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.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법이 바뀐다고 해도 증거 확보와 입증을 오롯이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. 취재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답답함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김대희 기자, 취재가 쉽지 않았겠는데요. 솔직히 이 내부 고발자분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화살이 모두 그분들께 돌아갈 건 뻔하지만 다행히 응원해주는 동료도 많다고 합니다. 오늘도 출근해서 당당하게 근무를 하고 지금은 퇴근해서 아마도 이 뉴스를 보고 계실 겁니다. 네. 자, 이 정도로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힘이 일어난다는 점도 좀 황당하고 무섭기까지 한데 혹시 기자가 보기에 이른바 왕따로 찍힌 이 직원이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었나요?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었습니다.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제보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뿐인데요. B팀장과 C팀장, D과장, 그리고 E과장과 F대리까지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. 이런저런 비리 혹은 입 바른 소리와 지적을 한다고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건데요. 괴롭히는 악행도 시스템이 아주 공고하게 작동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. 정신병자란 말까지 거론하며 모욕을 주고 낙인 찍고 고잘쟁이로 치부하고 결국엔 회사를 못 다니게 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. 네. 자, 상황이 이 지경인데 회사 측 입장은 너무 안이하고 부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. 이 정도면 갑질 혹은 괴롭힌 걸 인정해야 한다고 보나요? 아니면 회사가 반론권을 얻지 못한 건가요? 반론권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난주 2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며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일주일간 자료 7가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. 당시 취재진에 보여준 자료는 일부 기사에는 반영됐지만 너무나도 모두 엉성하고 급조된 자료였습니다. 괴롭힌 걸 인정하기보단 오히려 피해자 회유와 코섭에 열을 올렸다고 보입니다.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, 부서 바꿔주겠다 등 노동청이나 직장갑질 119 등 관련 기관에서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회사 측은 책임 회피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로기준법이 10월 중 개정되더라도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자, 좀 씁쓸하기도 한데 완벽한 보호장치 없는 걸까요? 네, 일부 마련되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괴롭힘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. 가장 피해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적용되지 못했고 피해 입증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건 여전히 한계입니다.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볼 때 개선이 절실합니다.
특히 전산 자료의 경우 관리자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피해자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. 네, 괴롭힘 피해 내용 중에서 이 입금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고 또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 모른다. 이에 대해서 또 추가 취재 들어가시나요? 예, 들어갈 계획입니다. 관할 노동청에선 사안이 엄중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현장 실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수상한 자금 흐름도 조사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로 인한 직원들의 괴롭힘이나 고통인데요. 그 고통을 당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 후속 취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